자신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길 바라는 사람을 마주한 적 있나요?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자기중심의 미로에 갇힌 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가장 큰 반응을 끌어내는 무기가 당신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아신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깊은 통찰을 빌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진짜 힘,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그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가 처음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건 2023년 봄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였어요. 그날은 날씨가 어찌나 맑던지 커피향이 코끝을 간지리고 있었죠. 옆 테이블에서 대화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자꾸만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상대방을 압도하려 했어요. 다른 사람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점점 그 자랑이 불편해지더니 결국 상대방이 말을 잃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인상적이던지, 아, 저 사람이 가진 힘이 바로 저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 힘이란 바로 진정한 무관심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흔히 말하는 냉담함이나 무책임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과 진실된 가치에 집중하며 타인의 허영이나 과장된 자기애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C.S. 루이스는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발견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하다라는 마음가짐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으로만 자신을 유지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힘은 그 인정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타납니다. 제가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김민재 씨는 29세의 광고회사 디자이너인데 명동 근처에서 일하죠. 민재 씨는 동료 중 한 명의 과도한 자기 자랑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민재 씨가 취했던 태도가 달라졌는데요. 그는 더 이상 상대의 과장된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 네 생각도 있겠지 하고 그냥 넘겼어요. 물론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이 편해졌고 놀랍게도 그 동료는 점점 민재 씨에게 덜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 자체보다 마음가짐이에요. 민재 씨처럼 누군가의 과한 자기애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내면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와 상관없이 세워져야 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연습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나는 내가 가진 진짜 가치를 지킬 것이다 라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 안에서 아주 단단한 중심축이 형성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런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는데 제 친구 지연이는 평소 남들의 의견에 너무 신경 써서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 확신을 조금씩 키우더니 주변 분위기까지 편안하게 바뀌었어요.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듯 말이에요. 혹시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당신 주변에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방법 중 효과적이었다고 느낀 순간들이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왜 이런 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이들이 많지만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C.S. 루이스는 인간 심리와 도덕적 성찰을 깊게 다루면서 결국에는 자신과의 진솔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인기보다 내면의 견고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다음번 누군가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당신의 가치를 시험할 때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냥 흘려버리거나 웃어넘기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단단히 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거나 냉정하게 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설날 연휴 때 온 가족 모임에서 불필요한 논쟁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게 쉽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꽤 도전적인 일이라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와 문화가 인정 욕구를 지나치게 부추기니까요. 특히 요즘 SNS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대일수록 정작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능력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휴대폰 알림도 꺼두고 한강공원 산책하면서
바람 소리와 발걸음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 역시 그렇게 하곤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온 세상이 끊임없이 외부 자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정작 가장 강력한 힘은 조용히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니.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우리 각자가 가진 진짜 힘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말한 사랑과 겸손의 본질과 연결되니까요. 진짜 사랑은 다른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며 진짜 겸손은 스스로를 잃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함께 더 깊게 탐구할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 첫걸음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거나 느낀 점 있으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더 알고 싶다면 제가 준비한 안내 자료가 있는데 편안할 때 한번 살펴보셔도 좋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곰곰이 되새겨보면서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짧게라도 자신에게 다짐해보길 추천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충실할 것이다.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될 테니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를 당황하게 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단지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지 않는 의도적인 경계 설정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경계라는 건 말처럼 쉽지 않죠.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 눈치 보기가 몸에 배어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경계 설정을 하면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라는 반응이 오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완전 골칫거리라는 거죠. 최근에 만난 친구 수진 씨 얘기를 할게요. 그녀는 31세 출판사 편집자인데 명동 근처에서 일하며 평소 성격이 너무 착하고 다정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같은 팀의 한 동료가 자꾸 그녀를 이용해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 했죠. 처음에는 수진 씨도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날부터 그녀가 딱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동료가 같이 밥 먹자라며 계속 강요할 때 수진 씨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서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대가 조금 당황한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프로젝트 일정 조율에서도 내 일정도 고려해줘야 해 라고 명확히 요구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서 그 동료는 점점 수진 씨에게 집착하거나 과장된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확실히 세우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통제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 설정이 냉담하거나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가 언제든 아니오를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단한 연습 방법 하나 소개할게요. 하루 동안 자신에게 불편했던 상황이나 상대방의 요구 중에서 마음속으로 아니오를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을지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잡으려 할 때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반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저 역시 이 방법을 연습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어떤 경계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 경험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점은 자신만의 경계선을 명확히 세우면 예상치 못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갑갑하던 방에서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처럼 숨쉬기가 훨씬 편안해지는 기분이죠. 그럼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파볼까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흔들 수 있는 또 다른 힘은 진정한 관심과 공감을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걸 잘못 이해하곤 해요.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지키면서 상대방과 연결되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건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무조건 공감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죠. 사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 중 정은 씨라는 42세 회사원이 있는데 그는 서울 종로구에서 소규모 IT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의 직원 중 한 명이 매우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라 자주 갈등이 있었는데 정은 씨는
오랫동안 무조건 이해하려고 애썼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정훈 씨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는 그 직원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일부러 그래, 네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며 가볍게 인정만 하고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어요. 즉 지나친 감정적 몰입 대신 선긋기를 한 셈인데 이 방식으로 갈등이 훨씬 줄었답니다. 흥미로운 건 정훈 씨 자신도 전에 비해 훨씬 덜 지쳤다는 거예요. 공감하면서도 자기 에너지를 지킬 줄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연습법은 대화 중 상대방 감정에 대한 부분적 인정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할 때 바로 반박하거나 맞받아치지 말고 네가 그렇게 느낀 건 이해한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잠깐 멈춰보세요. 그러고 나서 마음 편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면 되니까 부담도 줄어듭니다. 부분적 인정이라는 개념은 마치 자동차 핸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적으로 몰입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방향성을 조절하는 일이니까요. 물론 이렇게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미묘한 갈등이나 복잡함 때문에 처음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해보면 어느새 능숙해져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방식으로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경험담이 있으실 텐데 그런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제가 따로 준비한 안내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부담 없이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한 두 번째와 세 번째 핵심은 각각 의도적인 경계 설정과 부분적 공감을 통해 자신과 타인 사이에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였습니다. 다음에는 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진짜 자아를 발견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지 더 깊이 탐구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당신은 지금까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경계를 지켜왔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 역시 그 질문 앞에서 솔직히 답하기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하며 성장한다면 결국 모두 조금씩 자유로워질 거라 믿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개념이 떠오릅니다. 바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관계에서 늘 상대방의 반응이나 인정 혹은 변화 같은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기대 자체가 얼마나 큰 약점인지를 알게 되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해 가을 서울 성북동에 사는 38세 요리사 지훈 씨와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는 한 카페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칭찬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직장 상사와 일했는데 처음에는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느라 지쳐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지훈 씨는 그 상사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이해해 주길 바라는 순간마다 내가 더 힘들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지훈 씨. 그 대신 그는 자기 일에 몰두하며 최대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죠.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마음속 여러 번 흔들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크게 줄었답니다. 이처럼 기대하지 않음은 무관심과 다르고 포기와도 다릅니다. 오히려 내 에너지를 보호하고 타인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을 제안드릴게요.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자신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살짝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연락을 주지 않아 속상하다면 내가 꼭 답장을 받을 거라 기대했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해 보세요. 그런 다음 그렇지만 내 행복과 가치는 그와 무관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거죠. 처음엔 어색하고 서운함이 몰려올 수 있지만 반복하면서 점차 감정의 파도가 잦아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런 태도를 체득하며 많이 배웠는데요. 가끔은 세상 모든 걸 기대하지 않으면 정작 놀랍도록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비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요? 하하. 마지막 사례로는 작년 겨울 부산 해운대에서 만난 45세 소설가 미영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한때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다가 결국 자기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기대를 비우는 연습을 시작했죠. 처음엔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어요 라고 솔직히 고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큰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순간순간 그 자체로 존재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마지막 핵심은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힘입니다. 이 힘은 어느 때보다 현대 사회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가장 깊고 단단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기 삶 속에서 작은 순간부터 기대 비우기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완벽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외부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 아닐까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신뢰는 단순한 자존감과도 다르고 외로움이나 슬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이 신뢰를 키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길 위에서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 안에 새로운 평화와 자유가 찾아온다는 걸 느낄 거예요. C.S. 루이스도 그의 글 속에서 인생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 겸손함과 사랑,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온전한 존중이라고 말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그 방향성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같은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충족시키려 애쓰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마음의 평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짧지만 강력한 문장을 함께 새겨봅시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와 함께 걷는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끝없이 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직접 써내려갈 인생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지요.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려움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 혹은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작은 목표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서로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또 만나겠습니다. 끝으로 세상 모든 인정 욕구 너머에 숨겨진 진짜 힘을 발견하는 여정 속에서 오늘 당신이 첫걸음을 뗐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특별합니다.